안녕하세요. 시민의 명리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라보고 하는 고전의 기격 사주 해석. 오늘 또 일찍 출세하여 말년까지 복을 누린 기격 사주를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 사주 해석이 오행의 균형, 또 상호관계, 격의 특성, 그리고 신살까지를 대입하고 또한 이론의 다양성이 확대되어 있는 경향이라면 고전의 해석은 사회적 성취와 부귀를 누린 사주와 가지는 특징에서 성취를 이룬 구조를 찾아내어 그것을 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주 해석에 논리성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사주는 구성상 불균형의 구조를 하고 있는데 그 불균형 속에서 활용이 가능한 구성을 찾아 성취의 길로 유도하는 것을 고전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또 만설의 거풀로 자신의 사주를 띄워놓고 비교해 보시면서 보는 재미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는 관기인종격입니다. 명예를 뜻하는 관성과 또 일간인 나를 돕는 귀인이 시에 있는 사주로 시가 일간을 이끌어주고 또 그것을 따름으로써 출세하여 말년까지 부귀를 누린 기격을 관기인종격이라고 격을 붙였습니다. 고전의 삼명법은 신분사회를 바탕으로 하여 태어난 연과 말년을 의미하는 시를 중히 썼는데요. 관기인종격도 연간을 기준으로 해서 시의 천간에는 타고난 명예인 정관이 있고 지지에는 나를 돕는 하늘의 은덕이라는 천을 기인이 있어서 관기인종격을 구성합니다. 이것은 임상을 통해서 철저히 분석하여 이런 구조 중에서도 관기인종이 가능한 조합을 한정하고 있는데요. 10개의 천간 중에 갑년생이 신축시를 본 것, 을년생이 경자시를 본 것, 병년생이 계유시를 본 것, 무년생이 을축시를 본 것, 기년생이 갑자시를 본 것, 경년생이 정축시를 본 것, 신년생이 병어시를 본 7가지만이 태어나서 말년까지 복을 이루는 관기인종격에 해당한다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 사주를 보면 참정의 사주는 연의 을목이 시에 경금은 바로 을목의 정관이 되고 또 자수는 을목을 돕는 천을 기인이 됩니다. 이래서 관기인종격을 구성한 것이고 시랑의 사주는 무토연간이 시을목이 정관이 되고 또 시지의 축토는 무토를 돕는 천을 기인이 됩니다. 그래서 무토가 을축시를 만나 관기인종격을 형성한 것입니다. 이 사주도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은 참정의 사주는 임수가 월지의 생지인 신금과 또 돕는 월지의 유금이 있고 또 지지의 관성인 진토가 자리하고 있으며 지지 구성을 보면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고 있어서 이것은 바로 임수의 세력으로 아주 강한 임수의 세력을 구성하고 있지만 임수가 행하는 활동성인 갑목과 을목을 보면은 지지에 신금과 유금으로 절지에 위치해 있고 지지가 수국을 형성하고 있어서 갑목과 을목이 제대로 생장하기는 어려운 환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의 오행적 결함은 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랑의 사주도 보면 갑목 일간이 목이
사주 8자 중에 5개를 차지해서 이것은 월간이 무토를 극하는 세력으로 무토가 붕괴될 지경으로 목의 세력이 아주 강하고 이 사주에서는 역시 화와 금이 결핍된 사주입니다. 그렇지만 고전의 해석으로 을목이 경자시를 보아서 또 무토가 을축시를 본 관기 인종격을 형성하여 말년까지 부기를 누린 사주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암등 첨유격입니다.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불에 기름을 채워서 오래도록 밝게 빛나게 된다는 의미로 이 구조도 역시 태어난 연에 등불에 해당하는 화가 있고 시에 기름에 해당하는 수가 있는 것을 바로 암등 첨유격으로 본 것입니다. 연에 나무로 등불을 의미하는 갑진과 을 사이 복등화가 있고 시에 있는 수는 지지, 해자, 수와 나붕으로 수가도 가능한데 어두운 밤인 해자, 축, 시를 충족해야 하므로 정축의 간하수만이 시에 있다면 암등 첨유격이 될 수 있고 그래서 태어난 연주에 갑진과 을 사이 복등화가 있고 시가 등불의 빛을 발하는 밤 시간인 해자축 시에 해당하고 축시는 또 나붕으로 수의 조건을 갖춘 간하수인 정축시만이 바로 암등 첨유격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사례사주를 보면 승상의 사주는 연주에 갑진의 복등화가 있고 시에 해신, 해수가 있어서 바로 복등화를 밝히는 기름이 되어 암등 첨유격을 형성하고 있고 태수의 사주는 연주에 을사의 복등화가 시에 자시, 자수를 보아서 역시 암등 첨유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주를 살펴보면 승상의 사주는 갑목이 가장 좋아하는 진토 재성에 기름지고 넓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또 월주에는 정화가 있어서 갑목의 생장을 돕고 있고 또 지지에 갑목의 생진 해수가 있어서 구성은 나쁘지 않으나 이 구성을 보면 천간에는 을목과 갑목의 비겁이 중중하고 또 지지에는 재성인 토가 중중하여 잠옷 군겁쟁제의 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태수의 사주도 보면은 신금이 관성과 인성 그리고 식상을 갖춘 고르게 갖춘 구성을 하고 있지만 이 사주 역시 시간의 무토가 신금이 꺼리는 대상이고 또 월지와 연지의 사화 역시 신금을 밝혀주는 빛내주는 역할도 할 수 있지만 이 사화가 불인 열인 화로 변하는 상황에서는 신금을 녹이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의 상황에 따라서 기복이 심한 사주의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전의 해석에서는 태수의 사주는 을사의 복등화가 시에 자수를 보아 암등 첨유격을 형성하였고 승상의 사주는 갑진의 복등화가 해수를 보아 암등 첨유격을 형성하여 말년까지 빛을 발하고 복을 누린 사주가 된 것입니다. 바로 보고 하는 고전의 기격 사주에서 오늘은 태어난 연과 시의 구조가 좋아서
초년부터 말년까지 부귀를 누린 사주로 태어난 시가 연간을 받쳐주는 정관과 천을 기인으로 기격을 형성한 관기 인종격과 태어난 연이 등불이 되고 시는 등불을 밝혀주는 기름이 되어서 말년까지 부귀를 누린 암등 첨유격을 탐구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전의 탐구를 통해서 어려운 사주 구성에서 그 사주만이 가지는 특성을 발굴하는 안목을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으로 응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